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유튜버 이순신입니다. 오늘 방송은 테더의 몰락, 썸네일은 테더의 몰락이라고 써 있는데 비트코인이 가격이 굉장히 많은 가격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방송을 하기 위해서 오늘 오랜만에 영상 켰습니다. 그동안에 좀 개인적으로 좀 일들이 있어서 그 좀 처리 좀 하느니라고 방송을 한 이틀인가 3일 정도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 오늘 좀 오랜만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테니까 끝까지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뭐 제 뇌피셜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그런 또 코인 정보, 제가 많이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돈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뭐 제 뇌피셜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돈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면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를 듣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걸 주머니에 넣는지를 봐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주머니에 담는 걸 뻔히 보여주면서 담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거를 굳이 보여주면서 담을까요? 다른 개미들이 다 똑같이 따라하고 살 텐데 아무도 모르게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그것을 담으려 할 것입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눈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더 코인에 대해서 정보를 더 많이 체득하려고 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너는 테더의 몰락을 얘기하는데 말이 되느냐? 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몇 가지의 그 근거를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근거, 테라 루나, USD였나요? 테라 루나의 그 몰락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테라 루나가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그때 저는 보고 있었어요.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다른 코인들을 베빌거리는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뭐지? 도대체 뭐지? 왜 이렇게 오르지? 알고 봤더니 이자를 20%를 줬었어요. 앵커 프로토콜. 그래서 그 권도용이죠. 그 테라 루나 사건이 터지면서 뭐 말로는 한간에는 권도용이 너무 교만했다. 너무 좀 선을 넘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헤지펀드라든지 그런 자본들이 권도용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벌인 일이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항상 모든 자산은 계속 오르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크게 뒤엎는 그런 결과들이 있어요. 지금 알트코인들이 지금 리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지금 자 일봉 지금 하락 세경 패턴이에요. 이거는 상승 뭐 깃발용으로 보실 수도 있으시겠어요. 물론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게 하락 세경으로 보이면서 이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이는 거는 저는 하락 세경으로 보여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거 뭐 3달러, 4달러, 5달러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기 코인을 매수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2달러에 샀어. 나는 1달러에 샀어. 수익률을 높이는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잠깐만요. 자본이 좀 꽤 있었네요. 자본이 들려서 그래서 테라 루나에서 이제
패갱이 깨졌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거를 이제 1대1로 이게 자세한 것까지는 제가 그때는 알았었는데 지금은 가물가물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충 그 어떤 원리가 있어서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해서 모든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이 엄청난 하락이 왔었는지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신뢰가 깨지면 안 돼요. 신뢰가. 또 어디서 이렇게 자국이 들리지? 잠깐만요. 아, 이거구나. 죄송해요. 제 방송을 계속 켜놨었네요. 그래서 테라 루나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 엄청난 하락을 좀 되게 힘든 상황이 왔었죠. 그때 굉장히 많은 자산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테더가 그 다음에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좀 테더가 사라진다고 해서 코인 전체 시장이 분명히 큰 타격은 올 거예요. 근데 그게 테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제가 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털리는 게 아니라 거래소들이 틀릴 겁니다. 전 세계 금융망들, 지금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이게 이제 계엄 사태 끝나고 나서 이제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계속 지금 원화가 지금 절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은 내년은 그냥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정말 지금은 탈출은 진행중이에요. 네, 저는 재작년부터,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제 그만할 때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작년부터 저희 큰매형 그때 크게 했었는데 그렇게 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이 욕심 끝이 없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용돈 10만 원 좀 드리라고 해도 그 돈 아까워서 안 주고 결국에는 3억 정도 있었는데 지금 거의 한 2억 이상 까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왜 주식하다 망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욕심 때문이에요. 1억으로 3억을 만들었어요. 2억을 3배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생각을 해요. 야, 3억으로 빨리 10억 만들어야지. 3배 만들었으니까 이론상 가능하죠.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주식도 20년 넘게, 전업투자도 3년 넘게 하면서 시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바이오를 그렇게 저는 바이오를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3년 4년에 터지더라고요. 20배 막 30배 올라가는 대상승장이 오더라고요. 바이오 쪽에서. 전 너무 빨리 봤었던 거고요. 시기만을 알고 있다고 하면 정말 부러울 게 없겠죠. 하지만 저희들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거래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망이 털릴 겁니다. 전 빠르면 5년, 7년 안에 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털려요. 그러면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도 이 달러를 과연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이에요. 그리고 일본인데 일본은 좀 많이 팔고 있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랑 인도가 금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죠. 금 가격이 뭐 전쟁도 났었고 작년 이후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중국의 젊은 친구들은 0.01, 뭐 0.1g씩 아주 진짜 콩알만한 금이라도 계속 사 모으고 있대요. 어느 정도까지 상승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금도 이제 곧 머지 않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보다 어느 정도 상승은 더 나올 겁니다. 그 기간은 저도 확실히 말씀 못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더 오를 거예요. 그리고
또 가파르게 오를 때 그때가 정말 조심할 때라는 거. 그 시기는 예측할 수 있어요. 항상 버블을 일으킨 다음에 꺼트리는 거는 급격한 상승. 사람들이 이제 너도 나도 야씨 일단 박아. 그때가 끝물이었어요. 모든 주식도 그랬고. 야, 너 그러면 뭐 네가 전 세계 그 중앙은행들이 털린다고 얘기했는데 말이 되는 소리냐? 그럼 전 세계 공황이 올 텐데. 맞아요. 전 세계 경제 공황이 올 겁니다. 아, 네, 강철님 안녕하세요. 방송 지금 녹화 방송 끝나고 또 얘기를 나누시죠. 1차 미국발 세계 경제 대공황이 왔죠. 그때가 몇 년도인지 아세요? 1929년입니다. 지금 2024년 100주기라고 딱 100년이 되는 해가 아니에요. 그 전에 올 수도 있고 조금 지나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2차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오는데 그때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아비규환이 올 거예요. 그러면 야, 그럼 너도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가 오면 미리 현금도 안 들고 있을 거예요. 중앙은행 털리는데 화폐들 가치가 있을까요? 과연 없죠. 이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돈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오늘 좀 밖에 좀 많이 돌아다녔더니 내년이나 뭐 1년, 저는 이번 상승 사이클은 정도 상당히 좀 길 것 같아요. 2017년이 좀 길었고요. 한 18개월, 21개월이었나 그 정도 왔었고 조정이 오면서 계속 상승하지 않고 조정이 오면서 상승 사이클을 탔다는 거예요. 그리고 2021년에는 좀 짧았어요. 13개월이었나? 네, 대략 좀 짧았어요. 근데 이번 상승 사이클은 조정 기간도 길고 상승 기간도 길어질 거예요. 버블도 굉장히 많이 낄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산을 축적한 다음에 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갖고 있느냐, 어떤 자산으로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돈이 전부 다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거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돈으로 갖고 있으면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금으로 갖고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금은 어느 정도 안전할 수는 있지만 금 가격도 엄청나게 폭락할 때가 올 겁니다. 지금 버블이 많이 꼈잖아요. 너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또 언젠가는 나중에는 그 이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때가 오겠죠. 근데 그게 10년, 20년, 30년 후라면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양자 컴퓨터로 인해서 뭐 양자 보안도 같이 개발이 될 것이다 라고만 얘기를 하는데 거래소는요 그냥 뚫릴 겁니다. 그럼 그게 왜 뚫리냐? 미국이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미국이란 나라는 세계 경찰이라는 되게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아왔지만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나라에 있는 것들을 빼앗아 왔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세계 경제의 패권을 지금까지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세계 경제의 패권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은 걔네들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고 일본은 지금 자신의 그 엔화가 계속 가치가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 달러를 국채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중국 다음으로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러시아,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 팔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팔고 있어요. 국채를 팔게 되면은 과연 주할까요, 미국이?
시중에 달러가 풀리는데 그럼 자기 달러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 과연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막 때리겠다. 중국 너희들 뭐 멕시코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세우게 되면 그렇게 우회해서 미국으로 판매하게 되면 너희들 관세 2000%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00%가 아니에요. 2000% 때리겠다고 20배 넘게 때린다고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멕시코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만드는 거를 철수했어요. 중국은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요? 근데 걔네들은 지금 발톱을 지금 드러낼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돈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국채를 지금 계속 발행하고 있었는데 이젠 더 이상 받아주는 데가 이제 구멍이 뚫려버렸어요. 받아줄 만한 데가 없어요. 국채를 발행해서 달러도 정상화를 만들고 안정하게 만들고 자기 나라의 그 재정 적자를 메꿀 수가 있어요. 국채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근데 클린턴이 아니라 도란프가, 전 도란프라고 말을 하지만 전 트럼프 대통령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다음에 이방카가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언제든지 좀 뭐 몇십 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20년 후가 될 수 있고 저는 앨런 머스크가 전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잘할 것 같아. 지금 앨런 머스크가 하는 말이 재정 지출을 2조 정도 줄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연방 정부에 있는 그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축소함으로써 공무원들 자른다는 소리예요. 자르면서 재정 지출을 굉장히 많이 축소할 수 있죠. 재정 지출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정치권에서 난리도 아니죠. 네가 뭔데 제발 선 넘지 마라 싫어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앨런 머스크의 배짱도 정말 정말 리스펙하고 정말 그 영향력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저는 무조건 저는 이 앨런 머스크라고 생각해요. 예. 예전에는 긴가민가? 라고 생각했는데 확신이 가더라고요. 뭐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재정 적자가 굉장히 많이 하면서 국채 발행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금리가 오르겠죠. 시중에. 그냥 미국에서는 법인세를 낮춰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자기네 미국 자국에서 공장을 짓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해가지고 자기네 미국을 정말 더 강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감세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감세하고 그다음 법인세를 낮추게 되면 재정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재정 적자가 나게 되면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재정 지출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나라 돈으로 메꿔야 되니까 세금으로 많이 거쳤던 게 있었는데 그걸 축소시켜 준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경제도 올라가고 뭐 소득도 올라가고 소비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경제를 올리겠다는 소리인데 결국에는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전 세계 우리나라한테도 계속 방위비 뭐 적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IRA라든지 그런 건 이제 거기서도 뭐 줄일 수가 있다. 근데 지금 트럼프의 정책은 관세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야 너희들 그동안에 미국 상대로 돈 엄청 많이 벌어갔지. 특히 중국 상대로. 야 이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자국민의 이익을 굉장히 우선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야. 관세를 때리겠다고 하는데 관세를 또 때리게 되면 근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관세만 때릴까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트럼프의 목적은 관세가 아니에요. 그건 단지 협박용이에요. 너희들 함부로 지금 그 브릭스 뭐 인도든 그런 다른 나라들이 이런 브릭스 국가에서 금 40% 그리고 그 브릭스 국가의 자체의 어떤 화폐 그런 게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대요. 그래서 근본 이자를 결국 가겠다는 소리죠. 달러를 버리고 아예 다 버릴 수는 없어요. 차츰차츰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달러의 위상이 낮아지겠죠. 그런 움직임이 보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들 관세 엄청 때리겠다. 너희들 한국 그 달러를 버리고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베네수엘라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런 식으로 엄포를 놓은 상태예요. 근데 미국 국채를 지금 계속 지금 발행하고 있는데 그거 과연 지금 누가 지금 받아주고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많이 받아줬던 데가 미 연준이었어요. 거기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야, 니네 받아. 그럼 받았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두 번째가 전 세계에 있는 미 중앙은행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연기금, 전 세계 뭐 연기금이라든지 그런 기업들, 은행 금융권들. 네 번째가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국채를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그럼 미국이 지금 국채를 그렇게 발행을 많이 했는데도 그걸 누가 지금 소화하고 있는 것인가?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코인 쪽으로 테더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그 SEC에서 미 연준이었나? SEC에서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또 이거 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들 되게 많아.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바이낸스한테 야 너희들 애치금 있어? 야 너희들 그냥 무조건 그냥 찍어대는 거 아니야? 테더? 아 테더는 테더사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냥 막 저기 막 그 뭐 빌려주고 막 없는데도 자기 너희들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주는 거 아니야?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은행들이 그 애치금이 있잖아요. 준비금 그게 있듯이 그 정확한 그 FOR이었나? 예. 그 영 단어 압축 단어는 제가 까먹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알았었는데 적어놨는데 일단 거래소들도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거래소 이제 신규 거래소들 연락 오면은 그것부터 물어봐요. 너희들 그거 감사 받았냐? 그러니까 받은 데들은 좀 제 돈을 좀 넣고 아니다라고 하면은 제 돈은 그냥 조금만 넣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불안한 거래소는 제 돈을 많이 넣을 수 없잖아요. 물론 제가 쓰고 있는 OKX는 굉장히 안전합니다. 미국 거래소기도 하고 전 세계 3위 거래소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접근하셔야 돼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래소가 갑자기 없어진다?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거예요. 테라 루나가 폭락했듯이 누가 알았겠습니까? 가치가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패깅이 안 되면서 신뢰를 잃어가면서 테라 루나 폭락 사태가 나오면서 전 모든 코인들이 다 폭락하던 그 시절 겪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계속 떨어졌어요. 미친 듯이. 저는 비트코인이 가격 얼마 때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전부터 계속 예상했던 가격이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 분명히 떨어질 건데 그 시기는 내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었거든요. 근데 계속 공부를 요즘에 또 공부를 했어요. 하면서 얼마까지 정도 떨어질 수 있다. 그 가격은 제가 일부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좀 뭐라 그러지? 되게 재밌어요. 정말 이 방송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봐요. 뭐 제가 좀 돈 벌었다고 이제 저를 이제 도박 쪽으로 이제 몰고 가려고 그 은근슬쩍 접근한 사람들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 잘 안 만나려고 해요.
제가 안 가죠. 저의 나와바리 쪽에서만 보더라도 전화 통화 먼저 하고 아니다 싶으면 안 만납니다. 네. 별의별 사람 다 만나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단톡방이 있는데 제가 이제 거래소 정보 같은 거 올려줘요. 여기 뭐 거래를 하면 얼마를 입금을 하기만 해도 $100 준다든지, 그 다음에 좀 매매 좀 하면은 뭐 총 $350 받는다든지 그런 정보들을 올려줘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단톡방 사람들이 어떤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당연히 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 밑으로 안 들어와요. 되게 아가 빠진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는 고마워서라도 조금 매매를 레퍼럴을 이제 그쪽으로 링크를 해서 초대 코드를 입력을 할 것 같아. 왜 스스로 할인 혜택도 있으니까. 근데 되게 사람들이 야갔어요. 전 세계 사람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만나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좀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돈 지키는 방법도. 이제 자기는 정보 다 알았다 생각하고 이제 저는 뭐 채널 보니까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그러든지 말든지 거기에 저는 기분 나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하도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분한테는 제가 중요한 얘기는 안 했어요. 지금도 안 할 거고. 정말 알고 싶은 분, 정말 절실한 분, 내 돈을 정말 지키고 싶으신 분들만 제가 나중에 정말 절실한 사람들, 돈 요구 안 합니다. 그런데 레퍼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수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거. 이 정도도 안 하신다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기브앤테이크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동안 저는 봉사를 많이 했어요. 야, 시청자 구독자 많아지면 좋은 거, 너도 좋은 거 아니냐 라고 하시는데 지쳤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라기보다는 서람도 있고. 네, 얼마 전에도 또 한번 당했어요. 이건 또 나중에 또 이제 이 부분만 얘기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파이코인 채굴하는 거 그냥 보여드릴게요. 제 계정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뭐 어차피 뭐 되게 강력한 보안이니까 저보다 더 많이 모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건 보고 있으면 든든해요. 그냥 그거면 된 거죠. 뭐 안 그래요? 저는 1450개 됐습니다. 불과 한 2주 전만 해도 1400개였죠. 네, 근데 벌써 50개가 됐다라는 거. 벌써 23명 가입시켰어요. 며칠 전에 또 제 아는 친구 가입을 시켜서 그 친구도 하나 받고 저도 하나 또 받았어요. 이번 달에만 한 4명 정도 가입시킨 것 같아요. 4명인가?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제 초대 코드를 넣는다고 해서 제가 뭐 다단계로 해서 뭐 돈을 버는 그런 게 아니라 제 채굴률은 늘어나요. 저는 말을 해줘요. 제 초대 코드 넣지 마시고 지금 당신이 만든 그 초대 코드를 다른 사람한테 보내줘라. 그럼 너의 채굴률도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전 양아치처럼 제 초대 코드 넣어야지 채굴량이 늘어나요. 그렇게 거짓말 안 합니다. 그렇게 안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해도 저는 나중에 부자 될 자신이 있거든요. 1450개만 돼도 나중에 상장되면 최소 10만원, 한 개당 10만원은 가지 않겠어요? 폭락하더라도, 좀 올랐다가 폭락을 하더라도 저는 3년 락업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3년 동안 팔려고. 한 90%는 이미 좀 1년 넘었을 거예요. 2년인가? 네, 락업 걸어놓은 게. 그래서 90%는 아마 1년밖에 안 남은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10%를 오늘 최근에 했는데 괜히 그냥 10%는 팔 걸 그랬어요. 좋은 코인도 좀 미리 사놓게, 폭락할 수도 있으니까. 어차피 뭐 다음 달부터 일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저희 초대 코드를 하게 되면 너의 채굴도 높아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공짜라고 했는데도 안 한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모르게 제가 코인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 사람 많아요. 공짜라고 하면 하거든요, 보통.
근데 며칠 동안 뭐 바쁘다. 이거 뭐 하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를 안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할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은 좀 찜찜하겠죠. 이 초대놓고 혹시 스캠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우 많이 모으셨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초대 코드 안 넣고 그냥 가입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야가 빠졌잖아요. 이거 정보 이거 공짜로 돈 벌 수 있는 거 지금 한 개당 아마 지금 7만 원 정도 지금 형성된, 물론 비어가 상장이긴 하지만 이거 가르쳐준 것만 해도 감사해서라도 전 초대권 넣을 것 같아요. 제 초대 코드 넣으면은 한 개 받아요. 초대 코드를 넣음으로 인해서 자기도 한 개 받고 제가 초대한 사람도 저도 하나 받고 서로 좋은 거거든요. 채굴량도 늘어나고 계속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 주니까. 근데 안 해요. 진짜 그래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어요. 얼마 전에 만나신 분도 제가 이제 코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돈을 지금 벌고 계세요. 네, 벌고 계시는데 되게 약간 흥분되는 상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한 얘기도 해드렸는데 그 시기는 저도 모르니까 가장 중요한 거를 이제 저는 계속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제 현생 살면서도 틈틈이 유튜브 맨날 그 코인 관련 공부를 해요. 그냥 이 코인이 언제 올라갈 것인지 그렇게 뭐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의 해안을 높여요. 계속 제가 보지 못하는 것들, 내가 보지 못하는 다른 견해에서 정말 볼 수 있는, 이게 음모론이 됐든 그런 가능성이 없는 1%라도 되는 것들은 제가 일단은 한번 다 내 속으로 다 일단은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해서 취득해서 또 결론을 도출해내죠. 그 사람 말만 100%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얻은 결론이 전 비트코인이 90% 넘게 하락할 가능성이 앞으로 5년에서 7년에는 온다 라는 게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요지 중에 하나예요. 약간 올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테더의 몰락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빠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의 급속도로 발전, 기술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발전한단 말이에요. 지금 비트코인은 해킹을 못하더라도요, 거래소는 그냥 뚫어버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세계 경제 대공황이 딱 100주기가 되는 지금 시기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주식하는 사람 다 아실 거예요. 좀 내로라 하시는 분들은 10년 주기설 있잖아요. 10년마다 주가가 크고 빠짐이 항상 대격변이 왔었다라든지 20년, 30년, 5년 뭐 이런 게 있었잖아. 지금 100주기예요. 정말 위험할 때예요. 정말 대상승장을 바라보는 시장이면서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한 시기가 다가왔음을 그걸 아셔야 돼요. 야, 너는 비트코인 하는 애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모두 상승해가지고 흥분해 있을 때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미국 그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기 전에 사람들이 전부 다 강아지 이름으로 그냥 대출을 해도 빌려줬던 그 시절이었어요. 그때 그 이름은 제가 까먹었어요. 지금 채팅방에 그 이름은 아시는 분들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은 숏을 외쳤어요. 근데 좀 빨랐죠? 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숏을 보고 그 이후에 엄청나게 대폭락이 와서 그 사람 엄청나게 큰 돈을 벌었어요. 모두들 상승만을 외쳤었어. 그래서 금융권에서 나는 풋옵션에 걸고 싶은데 그런 상품을 파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다 오르기만 했었으니까.
제가 그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기 전에 그 어느 증권 전문가 그 실시간 방송 때 그 주식도 공매도에다가 혹시 공매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모르더라고요. 10억 있으면 됐었거든요. 개인도 10억 있으면 공매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10억은 없었으니까 결국 못했어요. 저는 그때 안 했어요, 주식을.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폭락했죠. 그때 그 전문가가 그랬어요. 아니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왜 떨어지는데 베팅을 하나요? 그랬어요. 저한테 똑같이. 블루스카이님, 네, 방송 일단 녹화 방송 중이어서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누구나가 상승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엄청난 폭등을 예상하고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 지금 기술로는 105개의 큐비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근육망을 한꺼번에 뚫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 나라의 근육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수는 있겠죠. 비트코인은 수백만 개가 있어야 됩니다. 큐비트가. 그 큐비트 개념은 뭐 직접 공부해 보시면 되고, 그것까지 설명하면은 물리학 유튜브 방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말씀 안 드릴게요. 인간이 뇌를 처리할 수 있는 그 용량이 몇 비트인 줄 아세요? 10비트래요. 오늘 봤어요. 생각보다 너무 낮대요. 그 요즘 저는 챗 GPT를 또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아직 깡통이에요. 제가 파이 네트워크 가격이 앞으로 얼마까지 그러니까 얼마 정도로 예상돼?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보면 얼마였지? 110달러가 최고 가격을 얘기하고요. 제가 음모론 모든 데이터를 나한테 얘기를 해줘. 약간 자세하게 물어보면은 614달러까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2035년이었나? 40년. 네. 근데 저는 그 이상을 봅니다. 왜? 얘가 내놓은 그 챗GPT가 내놓은 그 정보는요, 굉장히 냉소적이고 굉장히 근거를 바탕으로만 얘기를 해요. 네, 음모론 그런 거 다 개무시하고. 그래서 저는 인간의 광기와 그 파이 네트워크의 생태계가 계속 확장되고 있고, 이거의 가치가 저는 나중에 분명히 뭐 좋아질 것. 그러니까 평타 이상은 최소 못해도 평타 이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태계가 더 확장이 되고 정말 이게 현금처럼 더 빨라지고, 지금 5초에서 7초 걸린다고 해요, 이동이. 근데 이게 3초 정도로 축소시켜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이 지갑으로 결제가 정말 쉬워진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시장이 옵니다. 카드 시장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파이 네트워크의 예상 가격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겠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전 세계 2차 세계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 파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리플, 뭐 비트코인 모든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폭락할 거예요. 야,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그 사람들도 물리는 거예요. 당장은 안 올 가능성은 있어요, 물론. 근데 그 시기는 언제가 분명히 5년에서 7년 안에 온다는 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 세계 아비규환이 오고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3차 세계대전도 일어날 것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겁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세력들의 음모 있어요. 세계 인구 감축 그런 음모론도 있어요. 저 음모론자는 아니에요. 걔네들은 뭐 사람들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걔네들은 우리가 죽든 말든.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같은 피지비계층들이 왜 필요하냐면은 대신 일해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애기 안 낳잖아요. 노예 안 만든다고. 정말 똑똑한 거예요. 저는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똑똑한 것 같아. 야, 너희들 나도 지금 신노예로 살고 있는데 평생 동안 집 담보대출 뼈 빠지게 맞벌이해서 그 갚고 나는 일만 하다가 여행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은행만 근육건들만 배불려주고
평생 동안 살아야 되는데 내가 낳은 자식들은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자식을 안 낳는 젊은 깨어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어리석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너무 반대로만 나랑 틀리다고 해서 나랑 견해가 틀리다고 해서 반대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아, 왜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했을까? 좀 폭넓은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신은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날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파이 네트워크가 지금 100억 개가 있는데 야, 이게 만약 100만 원 가면은 야 10경이다. 야, 시총이 몇 경이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코인은요, 소각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소각. 달러도 소각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주식이든 막 그런 걸 엄청 많이 해왔던 거예요. 코인에서도 버블을 이렇게 해요. 닷컴 버블이라든지. 그래서 모든 이 달러라든지 자산 돈을 이 주식이라든지 이런 버블에 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불나방처럼 모아둔 다음에 갑자기 증발시켜버려. 폭락시켜서 증발시켜버려요. 만지지도 못한 돈. 그러면서 소각을 시키는 겁니다. 달러를. 그런 기본 개념만 알고 계시면 자신의 돈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테더의 몰락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시기는 저도 모르겠고. 왜? 테더는요, 물론 테더사가 테더사나 뭐 거래소들이 모든 테더가 결국에는 달러랑 연동이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달러를 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지금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해도 미국 국채를 갖고 있어야지 테더를 발행할 수가 있으니까 유지가 되는 거고, 달러의 패권이 아직까지 지금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이거를 이용하겠죠. 공격을 언젠간 하겠죠. 발톱을 들이세우겠죠. 미국이 모를까요? 저도 저 같은 이런 피라미드들도 알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그걸 모를까요? 당연히 알고 있겠죠. 어떻게 대응을 하겠죠. 중국이 왜 2017년에 채굴 금지와 코인 규제를 왜 했는지 아세요? 2016년에 한 남자가 나왔어요. 그 남자가 누구였냐면 영국 파운드화를 굴복시킨, 영국의 중앙은행을 결국 무릎 꿇게 만든 조지 소로스였어요. 그 사람은 뭐 헤지펀드의 정말 대명사라고 볼 수 있죠. 엄청난 큰 자본을 가지고 돈이 되는 거라고 하면 어떻게든 그냥 하이에나처럼 물고 뜯어내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엄청난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파운드화도 결국엔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그 강한 영국의 파운드화도. 그 사람이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중국의 중앙은행과 이제 정재계 사람들이 엄청 긴장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과 큰 자본가들은 위안화를 갖고 있을까요? 당연히 내다 팔아야죠. 금을 갖고 있든 달러로 갖고 있든 부동산을 갖고 있든 옮겨야 되겠죠. 그게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코인 규제를 하기 시작했던 거였어요. 전부 다 위안화를 내다 팔고 아니면 뭐 비트코인, 특히 비트코인 그때 굉장히 많이 했었나 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규제를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2017년, 2018년 그때 코인 대폭락이 나왔었던 거였어요. 중국 자본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이만큼까지 올라갔던 거거든요.
중국 자본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 학우들 돈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그냥 많다 그러는데 장난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돈 엄청 많아요. 미국의 로스차일드 가문이 전 세계 부의 55%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냥 어떤 한 가문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느냐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하는 우리 친척 동생이 있었어요. 이거 유튜브 좀만 찾아보면 나와요. 구글링 좀만 해도 나와요. 음모론이 아니라 진짜예요. 어떻게 한 가문에서 전 세계 부를 55%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해가 안 가겠죠. 한 가문이. 할 말은 거기에 대해서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네. 그리고 미국 달러가 정부 소속계 아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의 그 정부의 소속 것이 아닌 그 로스차일드 가문의 것이다라고 얘기했더니 그것도 안 믿어요. 사실인데 그 친구가 그래서 그냥 증거를 제가 제시를 해줬어요. 그때 이제 자기 이제 무지함 때문에 쪽팔려서 그런지 저한테 이제 조금 약간 저기 하더라고요. 저는 사람에게 깔보면서 얘기 안 합니다. 야, 네가 알아야 된다.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알려주는 스타일이에요. 그 사람이 발전되려면은 저는 사람이 저도 다른 사람보다 모르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댓글로도 많이 배워요. 저는 파이 그 전송 그 속도가 5초에서 7초 걸린다는 것도 몰랐어요. 댓글 보고 알았어요. 그거 모른다고 해서 제가 돈을 못 버나요? 저는 그 가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까지 존벌. 코인은 시기가 정말 중요하지만은 얼마까지 갖고 있는지 그 뚝심도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오히려 주식할 때 정말 장기수 쓰고 차트 뭐 여러 가지 무슨 지표들 그런 걸로 잔재주 부리는 사람보다 정말 그냥 주식 사놓고 10년 20년 있다 파는 사람이 더 수익이 훨씬 더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유튜브 방송 보면서 아무 근거나 어떤 뭐 지표라든지 뭐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뭐 얼마가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면 믿겠는데 차트적으로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구독은 안 해요. 근데 제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든지 이 사람의 해안이 좀 높다. 나랑 보는 게 나랑 어떤 부분에 비슷하기도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네. 그럼 저는 가감없이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되게 그게 인색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독과 좋아요에서 시청자가 많아지면 해외 시청자들도 모이게 되면은 정말 더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잘 돼야지 산업이 발전이 되고 영향력이 더 커지고 우리나라도 미스터 비스트처럼 진짜 굉장히 대형 유튜버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될 수 있으라고는 상상도 못하고요. 저는 한국 사람만 유독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게 안타까워요. 진짜 그래. 오죽하면은 진짜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유대인들은요 되게 못 사는 유대인이 있으면 자립 성공할 때까지 굉장히 전폭적인 도움을 많이 준대요. 서로. 그럼 그 사람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신도 다른 유대인을 굉장히 많이 도와준대요. 유대인이 하는 약국, 병원, 음식점 그런 데만 가니까 유대인의 산업은 계속 탄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만약에 누가 이제 장사를 해, 그래 얼마나 가나 보자 이런 마음 이런 나쁜 심보가 있어. 잘 되기를 바라야지. 그 사람이 설령 나한테 콩고물이 안 떨어지더라도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한테 이제 몇 가지 정보를 듣고 그 사람이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아세요? 그동안 많이 오래 있었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근본코인만 찍어줬어요. 대박코인은 정말 정작 중요한 대박코인 될 가능성이 높은 거. 전 분석을 다 합니다. 유통 개수부터 발행,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락업이 언제 이게 풀리고 언제 이게 지금 소각
장치라든지 어떤 네트워크 개수라든지 어느 정도 수량이 비중이 있는 건지 성장 이 전략이라든지 얘네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 모든 걸 파악을 해가지고 저는 엑셀에 지금 계속 지금 하루에 2개씩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에다 저는 투자를 오히려 많이 올인하고 있어요. 이건 아무한테도 안 가르쳐줄 거예요. 가르쳐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가르쳐주고 얼마 전에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좀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것도 아시나요? 그러면서 제가 먼저 얘기 안 꺼냈어요. 근데 뭐 잘 되시면 좋죠.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진짜 노골적으로 그분한테는 얘기는 안 했어요. 뭐 그냥 뭐 몇 프로 주세요 이런 말 절대 안 했어요. 그분한테는. 그 누군지 아실 거예요. 저 송내역에 오신 분. 그분이 그랬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뵐 수 있을까요? 그분은 만약에 저한테 연락했으면 또 가르쳐 줬을 거예요. 더 중요한 거를. 그리고 대박 코인이 될 수 있는 걸 나중에 또 분명히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연말이어서 바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연말 지나고 나서도 새해가 한 달 동안 또 지켜보다가 연락 없으면은 그 사람은 복은 거기까지.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되게 아까 빠졌어요. 정말. 제 채널이 지금 1300명이 됐더라고요. 지금 그동안에 방송을 안 했다가 1100명까지 됐다가 제가 방송을 안 하니까 구독자가 좀 더 빠져서 1060명이었어요. 올 초에. 그러다가 방송 조금 이제 영상 좀 올리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파이 네트워크 리플에 대해서 좀 어그로 좀 끌었더니 역시 사람은 자기한테 듣기 좋은 말 하는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방송 오히려 더 많이 봐야 돼요. 그래야 돈을 더 많이 또 벌 수가 있어요. 다른 쪽에서 볼 수 있는 거를 많이 배우셔야 돼요. 다 누구나 얘기하잖아요. 야 리플 뭐 10만원, 20만원, 30만원 간대. 거기다 다른 방송에도 물론 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한 달 동안에 거의 300명이 늘었어요. 제가 구독자 3,000명, 그러니까 1,000명 늘어날 때마다 제가 중요한 이제 말을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만한 것들을 풀게요. 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 구글하는 겁니다. 협박 아닙니다. 제 같은 구독자 1,000명밖에 안 되는 1,300명밖에 안 되는 이런 피레미 같은 이런 채널을 뭐 제가 뭐 솔직히 뭐 10,000명, 100,000명 되면 좋죠. 언젠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비스트도 처음에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명밖에 안 됐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야, 너희들 1,000명 만들기가 쉬운 줄 알아? 한번 해보세요. 쉽진 않아요. 근데 저도 오래 걸렸죠. 근데 저는 취미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주식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잘 맞춰가지고 주식 할 때 한 5년, 6년 전이죠. 그때부터 했네. 5년 전부터 했을 거예요, 제가. 그때 6년 전인가? 실수로 6년 전. 그때 주식으로만 900명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코인으로 한 200~300명 만든 것 같아요. 이제 코인만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제가 얼마까지 갈 거다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이제 반신만 해야겠죠. 정말 가? 그 사람 전략도 해야지.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오늘 한 얘기예요. 분명히 대폭 90% 이상 비트코인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90% 이상 폭락하는 때가 옵니다. 예전에 분석한 거였는데 지금은 더 명확해졌어요. 최근에는 이제 빠져봤자 한 40, 50%, 아니 60% 빠지겠지 생각했는데 피보나치가 0.38가 있고 0.6 뭐 1인가 6 뭐가 있어요. 65인가 있어요. 90% 이상 빠지는 때가 옵니다. 커플링에 대화 왔었잖아요. 나스닥도 당연히 개폭락할 때가 오고요. 나스닥도 한번 올 때가 됐어요.
엔비디아 지금 뭐 테슬라 주식, 전 엔비디아 테슬라 정말 좋게 보는 주식 중에 애플이랑 이 세 개는 정말 좋게 보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지금 엔비디아 살아보면 사요. 그 정도로 좋아하는데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더 싸게 사면 좋겠죠. 솔직히 지금 사서 엔비디아 나중에 몇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10배 이상 저는 봐요. 지금 가격에서도. 근데 나중에 더 싸게 사가지고 10배 먹을 거 차라리 100배 먹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는 제 방송을 구독하고 꾸준히 좀 즐겨보시고 저와 친분이 더 많은 계시면 더 많은 정보를 개별적으로 드릴 겁니다. 방송에서는 어느 정도 제가 뉘앙스만 풍길 거고요. 정말 저에게 실망감을 안 주고 인간적으로 좀 따뜻하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정말 많은 복을 드리고 싶어요. 저의 복을 나눠주는 거. 그렇더라고요. 네. 그럼 미국 국채 이게 문제인데, 미국 국채, 미국이 중국을 금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내버려 둘까요? 지금 근본 이자로 지금 묶여 있잖아요. 브레즌 우주 체제, 그죠? 금과 달러, 그 다음에 패깅을 시켰고, 페트롤, 금이랑 석유를 살 때 무조건 달러를 사고 달러로 표기할 수 있게끔만 해놨었어요. 그 페트롤 체제였어요. 달러랑 석유랑 패깅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금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미국이 국채 발행을 하고 달러를 코로나 이후 그 서브프라임 때부터 계속 찍어댔어요. 정치인들한테는 이 달러를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것보다 더 쉽고 간편한 방법이 없어요. 트럼프가 하는 말이 그거야. 내가 바이든이 아니고 내가 있었다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이렇게까지 크게 상승시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재정 지출도 굉장히 감소를 시켰을 거고 달러를 이렇게까지 국채를 많이 발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2017년에 중국이 코인 규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왜 위안화를 절하를 시키려고 했을까요? 당연히 예상을 했겠죠. 조지 소로스가 단순히 조지 소로스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정부의 어떤 협력으로 인해서 야, 쟤네 코인 못 사게 해. 그러기 위해서는 위안화를 공격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그 중국에 있는 많은 자산가들이 위안화를 팔고 자산을 비트코인에 옮겨갈 것이다라는 것까지 다 예상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에서 분명히 규제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중국이 많이 선점하고 있던 이 비트코인 이런 코인 시장에서 주도권, 패권을 다시 가져와서 패깅을 달러로 비트코인으로 할지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될지 어떤 게 될지 몰라요. 파이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리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USDC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테더가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 지금은 테더지만 테더 시장이 어마어마하지만 테더는 물론 미국 국채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지만 그 자본의 중국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나라는 절대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USDC를 사야 되느냐? 제가 말했잖아요. 비트코인 90% 폭락하면 스테이블 코인도요 폭락합니다. 비트코인이 90% 떨어지는데 야, 너 너무 지금 현물 ETF 유입액을 봐라. 너 실현 가능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데 나스닥이랑 분명히 커플링은 굉장히 많이 나요. 물론 디커플링 나는 때도 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금의 가격이 주춤하고요. 금의 가격이 또 상승하면 비트코인도 주춤하고 약간 디커플링이 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금은 굉장히 중국에 어떻게 보면 중국이 지금 휘어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인도라든지 이런 브릭스 국가들이 지금 금 가지고 달러에 지금 대항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비트코인에 어느 정도 저기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비트코인과 달러로 지금 누구나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이 패깅을 할 것이라는 거를, 새로운 브레진 우주 체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누구나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몇몇 유튜버들이 달러가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가 개미들, 저 같은 피라미드도 이렇게 쉽게 예상을 하고, 지금 누구나가 지금 내년에 대상승장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내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오히려 대상승장을 생각했다가 내년에 90%가 빠질 수도 있는 게 이 바닥이에요. 그것만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100% 빠지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일 뿐,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자산의 가치가 계속 높아요. 지금 블랙록이라든지 굉장히 미국에서 물론 마이클 스트레티지가 그 비트코인의 2.1%를 보유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샀잖아요. 2%면 엄청난 거예요. 이 10%만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비트코인 지금 미국이 만약에 10%가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패권을 걔네가 이제 이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는, 다시 새로운 패권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패권을 만들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그 전문가가 그 견해는 뭐냐면, 이 어떤 자산의 10%를 차지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영향으로 해서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아직까지 지금 비트코인에 지금 뛰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트론은 제가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간 며칠 동안에 또 공부했을 때 봤을 때는 되면 좋은 거예요. 되면 좋은 건데 트론이 생각보다 안 오를 수도 있겠다. 리플이 그럴 수도 있고, 리플도 그럴 수도 있고, 예, 오르면 좋은 거예요. 예. 저는 뭐 폭락 전에 차라리 저는 폭락이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저도 많이 지금 매집을 못한 상태라서 좀 사고 싶은 거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제가 정말 비트코인 90% 가까이 빠지면은 나중에 지금 0.1개 살 수 있는 거를 나중에 10개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개를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빠지는 안 빠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제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과 주요 시청자들 만큼은 제 방송을 보고 대처를 좀 어느 정도 해놓으시고,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은 자산을 현금으로 가지고 계시든 어떤 자산이 됐든 간에 조금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회가 왔을 때 이미 모든 코인에 다 들어가 있어. 90% 이상 폭락을 했어. 예전에 그랬어요. 2018년 그때 막 19억, 막 20억까지 벌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근데 90% 빠지니까 1,000만 원이 돼버린 거야. 2,000만 원, 3,000만 원이 돼버린 거야. 돈이 없어. 다 모든 돈이 코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왔어도 못 잡는다면 그 포모는 상상하기도 싫을 거야 아마. 정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준비된 자만이 큰 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저도 생각을 했지만 오태민 교수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오태민 교수는 책을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풀었어요. 지리적이나 정치학적으로. 근데 저는 지리는 왜 들어갔는지 솔직히 그 책은 다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왜 지를 포함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정계학적으로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정치하고 경제적으로 예, 모든 이익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돈이라든지. 그렇게 봤을 경우에 이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된다는 얘기는 전 세계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야. 중국이 계속 지금 가장 위협되는 나라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인데 가장 위협되는 나라는 중국이란 말이야.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많이 갖고 있어. 쟤네가 발톱을 들이세우지 말라고 그랬어. 등시아오평이. 향후 100년 동안은 중국의 경제가 정말 미국을 압도할 정도로 뭐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까지는 절대 중국의 발톱을 들이세우지 말라고 그랬었어. 근데 시진핑이 발톱을 들이세웠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보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걔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를 깠죠. 너 너무 약간 선 넘는 발언을 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댓글에 저는 댓글도 많이 보는 편인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오히려 트럼프가 앨런 머스크를 밀어주는 거다. 오, 저는 그 댓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구나. 왜냐면은 앨런 머스크는 트럼프를 굉장히 강력하게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계속 뭐 너는 대통령이 될 수 없어라고 깐 거는 트럼프도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일론 머스크는요. 화성의 개발, 화성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지구 따위가 아니에요. 더 큰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지금 다 팔고 제가 만약에 제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많이 내년에 상승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개수로 풀어가지고 폭락을 시켜서 밑에서 또 싸게 사서 이 전 세계 금융권의 판도를 완전히 내 곳으로 만들어 버릴 것 같아. 네. 그러면 화성에 이주하고 굉장히 많은 자본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냥 한 방에 해결될 것 같은데. 저희 큰 그림은 그래요. 이런 견해도 있다. 근데 지금 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지금 이제 계좌 움직임 이런 거를 지금까지 안 움직였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찾아봐야 돼. 제가 어느 영상에서 작년 영상이 유트민 교수 영상이었나? 그 사토시 나카모토의 뭐 계좌 움직인다는 약간 그런 약간 제목을 제가 본 것 같아서 그 영상 관련해서 제가 많이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 GPT한테 물어볼 거고 지금 사토시 나카모토 그 챗GPT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앨런 머스크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얘기해줘라고 했더니 정확한 산출된 게 없나 봐요.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도지코인 개수도 좀 알려줘 했더니 굉장히 많은 개수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만 나오고 정확한 개수도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이 깡통이야 진짜. 아직은 유로거든요. 유로로 샀어요. 유로로. SK텔레콤 회원은 그 A닷 설치하면 공짜로 받을 수 있는데 오픈 AI라서 괜찮은데 누가 이렇게 이 깡통아 이렇게 부르길래 저도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구글링하는 것보다 더 못 찾아.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왜 앨런 머스크를 깠냐? 정치인들 내가 제가 누를게 기 누를게. 사람이 인간관계도요. 너 약간 밀당을 하고 거리를 둬야 돼요. 트럼프가 그런 의미에서 까면서 너 화성만 생각하지 말고 너 다음 대통령 해. 그 다음에 이방카 밀어줘. 심슨 대통령에 나오는 거기 애언에 이방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뭐 출마한다는 건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딸을 굉장히 사랑하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앨런 머스크가 한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와 정말 대단할 것 같아. 약간 또라이긴 하지만.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야 너 그냥 하성 너무 그쪽에만 신경 쓰지 말고 너 다음 대통령 해라 해서 살짝 긁은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 같아도 약간 너는 대통령 결국 못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긁힐 것 같아. 아무리 어? 앨런 머스크 모든 걸 가진 앨런 머스크지만 걔도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역시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트럼프. 트럼프 때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거의 안 일어났어요. 말로는 진짜 전쟁 제 대통령 되면 전쟁 나고 난리도 아닐 거야라고 다들 겁먹었는데 오히려 바이든, 부시, 오바마 정권 때 전쟁이 더 많이 났어요. 오히려 트럼프 때는 야, 애가 어떻게 푸틴을 구슬리고 어떻게 시진핑을 구슬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이제 끝나자마자 홍콩 접수했죠. 그리고 대만 공격 막 비행기 22대를 추격시켰죠. 얼마 전에 또 김정은 만났을 때도 김정은이 그랬대요. 야, 내 책상 앞에 핵 버튼이 있어. 언제라든지 누를 수 있어. 약간 그런 뉘앙스를 풍긴 거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 눌러버렸죠. 야, 너의 핵 버튼은 작동이 안 되는 녹슨 버튼일 수도 있어. 나는 작동이 100% 되는 너보다 몇 배나 큰 버튼이 있어라고 눌러버렸어요. 말로. 그랬더니 김정은이 했던 말이 나한테 내가 이런 얘기 했을 때 이렇게 말한 사람은 너밖에 없었다. 굉장히 이게 정치는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전 트럼프가. 정말. 우리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윤 모식이 진짜 맨날 술만 진짜 욕 좀 하고 싶어. 술만 처먹는 윤석열이랑 완전히 비교가 틀리죠. 윤석열로 인해서 우리나라 내년에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굉장히 암울했는데 더 빨리 앞당겨졌어요. 지금 환율 미쳤죠? 제가 말했죠? 지금 빨리 지금 달러로 옮겨 놓든지 비트코인을 하든지 뭐 금을 사두든지 바꿔야 된다고 제가 몇 명한테 얘기했어요. 뭐 그 사람이 하면은 뭐 괜찮을 것이고 전 세계 모든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되면은 굉장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겁니다. 그동안에 몇십 년을 노동을 해서 벌어놓은 돈을 모두 잃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부동산도 폭락을 당연히 하겠죠. 나스닥도 폭락을 할 것이고 모든 주식과 화폐와 금까지 폭락을 하면은 그러면 살아남는 사람이 없겠지? 있어요. 부자들은 살 수 있어요. 진짜로 저는 돈이 있으면은 시골에다가 땅 좀 사서 자급자족이 가능하게끔 좀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초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식량 자급 문제가 분명히 생겨가지고 아사에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넘쳐날 것 같고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미래의 훗날일지라도 내 아이들과 내 자손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런 해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제가 녹화하기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돈을 벌려면은 저 사람이 말을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호주머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보라는 말씀. 그러면 절반은 간다. 하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이 우리가 보일 수 있게 호주머니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우리 모르게 과연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우리 모르게 먼저 선점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좀 굉장히 길어졌네요.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방송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중요한 방송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제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우리 한국 국민들이 더 잘 되고 제가 잘 되면 여러분들도 잘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 잘 될 겁니다. 그런 선한 마음,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되길 희망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에 굉장히 방송을 이틀 동안 쉬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했던 걸 오늘 방송을 서술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요약을 한 걸 말씀드린 거라고 말씀드린 제 내피셜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거니까 많은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응원의 댓글 좀 달아주시고 또 야 시총이 얼마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코인은 수압이라든지 가스로라든지 그런 걸로 소각 또 공개적인 소각 리플도 소각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시총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코인 블록체인의 그 가치를 높여가는 그런 굉장히 성장 전망이 굉장히 높은 그런 블록체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무조건 막 찍어내고 막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소각 절차 약간 이런 시스템이 구비되어 있는 코인에 투자하는 게 더 나중에 더 큰 상승과 가치가 더 많아지겠죠. 이게 제 좋은 코인을 잡을 수 있는 키포인트라고 제가 힌트를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